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 안에 인류 문명 전체를 뒤바꾼 거대한 혁명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핵심이에요. 음식이 대체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또 우리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는지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은요, 인류가 마주했던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생존이죠.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가족 단위로 작은 무리를 지어서 먹을 걸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동굴이나 바위 밑에서 잠시 머물면서 사냥하고 열매를 따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위태로운 삶의 연속이었겠죠. 자, 이 두 도구의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왼쪽에 있는 뗀석기는 그냥 동물을 잡고 식물을 자르는 말 그대로 생존용 도구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갈돌과 갈판은 이걸로 곡물을 갈아서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용 도구였죠. 이건 단순히 돌을 좀 더 잘 다듬게 되었다, 이런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식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아예 음식을 직접 만들어내는 삶으로 바로 인류 최초의 식탁 위 혁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고요. 먹고 남는 잉여 식량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곧바로 사유재산, 계급, 그리고 마침내 도시와 제국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우리가 아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황허강 같은 곳에서 위대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이 농업혁명 덕분이었습니다. 자, 농업 덕분에 안정적인 문명을 이룬 인류는 이제 음식을 단순히 생존 수단으로만 보지 않게 돼요. 그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고대 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대의 음식은 문화와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거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와인은 신들의 음료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로마의 엘리트 계층한테 와인을 마신다는 건 나는 교양 있는 문명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이자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뽐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죠. 이 지도를 보세요. 로마 제국의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죠. 과연 군대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땅을 하나로 묶어둘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로마는 대체 어떻게 이 넓은 지역 곳곳에 물자를 공급하고 우리는 로마인이다 라는 문화적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국의 핏줄을 타고 흐른 건 군대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와인이었죠. 로마인들은 암포라라고 불리는 이 토기 항아리에 와인을 담아서 제국 구석구석까지 대량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게 당시의 컨테이너선 역할을 한 셈이죠. 결국 와인을 공급하기 위한 이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로마 세계를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은 와인 맛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시대를 좀 더 옮겨서 근대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하나의 새로운 맛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설탕. 처음엔 정말 귀한 사치품이었어요. 그런데 뉴기니에서 시작된 사탕수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인들은 그 달콤함에 대한 정말 참을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망이 낳은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무역, 삼강무역으로 이어졌거든요. 설탕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노예제도는 더 잔인하고 더 체계적으로 변해갔어요.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켰고 거기서 만들어진 설탕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거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현대 과학의 시대로 한번 훌쩍 뛰어넘어보죠. 이때 인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정말 사상 최대의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세계 인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요. 근데 식량 생산량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죠. 인류는 거대한 굶주림의 위기 앞에서 뭔가 새로운 농업 혁신이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화학식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세상을 구한 방정식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하버-부슈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80%나 있지만 식물은 직접 쓸 수 없었던 질소를 붙잡아서 암모니아로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걸로 인공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인류가 공기로 빵을 만드는 방법을 발명해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식량의 무려 절반 정도가 바로 이 발명품에 의존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혁신 하나가 현대 사회의 식량 공급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놀라운 과학적 기적을 만들어낸 산업 발전의 뒤편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의 승리가 펼쳐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증언은 산업혁명기 공장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가 직접 겪은 아동노동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두의 대비가 참 씁쓸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눈부신 진보의 이면에는 위험천만한 노동환경,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생긴 비위생적인 도시 슬럼 같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뒤따랐습니다. 농업혁명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와인, 달콤하고도 씁쓸했던 설탕, 그리고 공기로 만든 빵에 이르기까지 결국 음식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여정이 바로 문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른 그 음식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